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운동이 사실 몸을 약하게 만들고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세 이상 시니어에게 친숙한 체조, 공원 걷기, 실버 체조, 겉으로는 건강을 위한 활동 같지만 심장, 혈관, 뼈에 치명적 부담을 주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고령 환자의 절반 이상이 낙상과 골절로 병원을 찾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매일같이 운동 중 부상을 입은 고령자들이 실려옵니다. 아침 운동을 하다가, 체조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더 올바른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운동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전하게 강화하고 남은 생명을 30년 이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재활센터에서 시니어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체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시는 그 운동들, 과연 정말 안전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운동은 낙상과 골절을 유발하는 운동입니다. 70대 이상 시니어가 운동 중 가장 많이 겪는 위험은 낙상입니다. 작은 실수도 고관절, 척추, 손목 골절로 이어지고 장기간 재활과 심장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넘어짐이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 앞 공원으로 나가 체조를 하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아침 체조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 평소처럼 체조를 하시던 중 낙엽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시며 일어나려 하셨지만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후 6개월간의 재활 기간 동안 할머니는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했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운동을 하셨을 뿐인데 그 작은 순간의 실수가 1년 넘는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74세 이영환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체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매주 빠짐없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조 동작 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고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좋아하던 등산도, 낚시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체조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었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70대 이상은 골밀도, 근육량, 균형 감각, 반사 신경이 떨어져 있어 같은 운동이라도 위험 수준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지는 골다공증이 진행됩니다. 근육량도 감소하여 30대부터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30에서 40%까지 근육이 감소합니다. 균형 감각도 저하되고 반사신경도 둔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은 이미 예전과 다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젊은 시절은 스프링 신발처럼 충격을 흡수합니다. 뛰고 넘어지고 부딪혀도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는 스프링 없는 신발처럼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충 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같은 충격을 받으면 바로 몸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속도, 균형, 자세 조절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고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 운동은 심장을 위협하는 과도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실버 댄스, 공원 걷기 등 겉보기. 안전한 운동도 속도와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심장과 혈관에 순간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 운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운동하십니다. 하지만 심장은 정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가해지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76세 박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댄스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평소보다 빠른 리듬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에 맞춰 열심히 따라 하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었고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허혈 초기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조절하면 안전하게 운동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빠른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운동하시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식은땀, 극심한 피로감,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경주용 자전거와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고 타이어가 튼튼하며 핸들 조작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너무 높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속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운동은 가벼운 스포츠의 순간적인 동작입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 가벼운 스포츠도 균형과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면 관절,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 가벼운 운동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예상치 못한 동작이 위험을 만듭니다. 스포츠의 특성상 공을 쫓아가거나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때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탁구를 치셨습니다. 30년 넘게 즐겨온 취미였고 실력도 제법 좋으셨습니다.
어느 날 경기 중 상대방이 친 공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면서 약해진 척추가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공 하나를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 작은 움직임이 척추 골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탁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동작을 피하며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공을 무리하게 쫓지 않으며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탁구를 즐기셨습니다. 3개월 후 재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탁구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점수를 내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 위한 운동으로 탁구를 대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젊을 때는 미끄럼틀 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웃으며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는 보호 난간 없는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간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되 안전장치를 갖추고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번째 치명적 운동은 준비 운동 없이 시작하는 격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몸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해지면 근육, 인대, 힘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찢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도 워밍업이 필요하듯 우리 몸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분 이상의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목, 어깨, 팔, 허리, 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늘려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진 후에 본 운동을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준비 운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치명적 운동은 과도한 반복 동작과 장시간 운동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작을 너무 많이 반복하거나 한 번에 너무 오래 운동하면 관절과 근육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는 반복적인 자극에 취약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에게는 적당한 운동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꾸준함이지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가 쌓이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운동 후 이틀 이상 통증이 계속되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6번째 치명적 운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운동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할 때, 바닥이 미끄럽거나 불안정할 때 운동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결빙된 바닥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것이 습관이신 분들이 많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용기 있게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름철 폭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균형 운동,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놓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경을 무시한 운동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몸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10초, 20초, 30초로 늘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루 3회, 각 다리당 3세트씩 합니다. 발 뒤꿈치 발가락 걷기도 좋습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붙여 걷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듯이 일직선으로 걷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천천히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세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합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를 사용하여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습니다. 10회 1세트로 시작하여 하루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가벼운 덤벨 운동도 좋습니다. 0.5kg에서 1kg의 가벼운 덤벨로 시작합니다. 물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기, 옆으로 들어 올리기, 어깨 으쓱하기 등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심장 안전 유산소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5회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고 숨이 많이 차면 속도를 줄입니다. 걷는 동안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사박자로 들이쉬고 사박자로 내쉽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앞을 봅니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78세 박순희 할머니는 하루 20분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후 체조를 할 때 몸의 흔들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한 발로 30초 이상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5초도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공원에 가도 걱정이 없어요. 75세 이정환 할아버지는 걷기 속도를 조절하고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후 10분 연속 걷기가 가능해졌고 6개월 후에는 심장 부담 없이 30분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30분을 걸어도 편안해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안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집 안 미끄러운 바닥을 제거하고 조명을 확보합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보호 장비도 착용합니다.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안정화 운동화를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심박, 체력 변화를 확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운동 전후 심박수를 체크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체력 변화를 기록합니다.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집안 환경을 정비한 후 1년간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야간 조명을 달았습니다. 또한 슬리퍼 대신 발등이 고정되는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79세 이민수 할아버지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걷기를 시작한 후 매일 30분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한 운동화를 신으셨습니다. 또한 지팡이를 하나 준비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습관과 올바른 운동법만으로도 남은 시간을 낙상, 심장 부담 없이
생명을 30년 이상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 6가지 치명적 운동과 실제 위험, 안전한 운동법과 생활 습관, 실질적 몸 변화와 장수 가능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제 운동은 단순 습관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메시지입니다. 댓글에는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을 기록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30년 이상 장수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선택은 지금부터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